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를 두고 마치 거인들끼리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요즘 아주 뜨거운 주제죠. 아마 관련 기사 헤드라인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1조 달러 어림없다라면서 찬물을 확 끼얹고 있고요. 네, 아주 신중하다 못해 좀 비관적으로 보일 정도의 전망을 내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시티은행 같은 곳에서 무슨 소리냐, 2030년이면 2조는 기본이고 최대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거의 뭐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란 말이죠. 맞아요. 이 숫자 차이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1조도 안 된다는 쪽이랑 4조까지 간다는 쪽. 청취자 여러분은 이쯤 되면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이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결론부터 확 말씀드리면 두 관점 모두 각자의 논리 안에서는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둘 다 맞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둘은 사실 서로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고요? 시장 규모 예측이라는 똑같은 질문 아니었나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숫자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한쪽은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미래 디지털 화폐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속도와 형태. 네.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속도와 형태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속도와 형태 정말 흥미로운 프레임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보수적으로 들리는 JP모건의 주장부터 짚어보죠. 왜 JP모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조 달러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그냥 이 시장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그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언론이 JP모건 1조 달러의 부정적,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지만 이건 성장 부정론이라기보다는 속도 조절론에 가깝습니다. 속도 조절론이요? 네, 그들의 실제 보고서를 보면 2028년까지 1조 달러 달성은 너무 낙관적이다. 우리는 2028년 시장 규모를 약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영원히 1조 달러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2028년까지는 무리다. 라는 그 시간, 즉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정확합니다. JP모건이 문제 삼는 건 시장의 성장 여부가 아니라 그 성장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속도를 낮게 보는 걸까요? 그 근거는 지금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어디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냉정한 판단에 있어요. 사용처 말이죠? 네. JP모건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결제 수단이 되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트레이딩이나 디파이 활동을 위한 수요에 크게 치우쳐 있다. 이렇게 분석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군요. 저 같은 일반인이 마트에서 이걸로 결제하는 날은 아직 멀었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커피를 사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잖아요. 없죠. 전혀 없죠.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을 사려고 잠시 바꿔두거나 아니면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사용하죠. JP모건은 바로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JP모건의 경고는 모두가 기대하는 만큼 실물 경제로 빠르게 스며들지는 않을 테니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쪽에 가깝다는 거네요. 맞아요. 실물 경제에서의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기대만큼 숫자가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비관론이 아니라 현재 사용처의 한계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속도 조절론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바로 그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달러 수요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는 언뜻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분석도 내놨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네, 그게 이 논쟁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지점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요? 방금 2028년에 5천억 달러도 보수적으로 보던 바로 그 JP모건이 네. 1조 4천억 달러의 달러 수요를 말한다고요? 이건 거의 자기 모순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실제로 JP모건의 다른 분석 리포트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활성화되면 2027년까지 무려 1조 4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미국 달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와, 이건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본 겁니다. 다른 각도라니요. 첫 번째 분석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발행량, 즉 공급 측면을 본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질까 하는 거죠. 아, 공급. 그건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점진적일 거라고 본 거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분석은 수요 측면을 본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달러를 얼마나 원하게 될까 하는 질문이죠. 아, 공급과 수요. 관점이 다르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러 패권을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JP 모건은 정반대의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정반대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터키처럼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려고 자산을 뭘로 바꿀까요? 달러죠, 당연히. 바로 달러죠.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이건 달러 수요가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되는 거잖아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달러 패권을 위협할 거라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완전 정반대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약화시키는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달러의 영향력을 전 세계 디지털 구석구석으로 확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죠. 와, 그래서 JP 모건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 전망.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자체는 점진적으로 커질 거다. 이게 5천억 달러 시나리오. 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게 1조 4천억 달러 수요 창출 시나리오인 거죠. 그럼 이 상단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그냥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JP 모건도 그냥 예측한 게 아니라 강한 가정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봤어요. 강한 가정이요?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대형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 참여하고 아마존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등 아, 실생활 사용처가 확 늘어나는.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조건들이죠. 이 조건이 갖춰지면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JP 모건의 입장이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정교하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다각도로 분석한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신중한 시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반대편에서는 거의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던데요. 시티 같은 곳은 어떻게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신하는 거죠? 네, 이제 논쟁의 반대편으로 가보죠.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시티의 보고서를 보면 2030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망치를 기본 1조 9천억 달러에서 최대 4조 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4조요? 네. JP 모건의 2028년 5천억 달러 전망과는 거의 8배 차이가 나죠. 8배라니. 그 근거가 정말 궁금한데요. 뭘 보고 그런 확신을 하는 걸까요? 시티의 핵심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시장의 모멘텀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판단했어요. 모멘텀이요? 네, 페이펄 같은 거대 결제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적인 카드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움직임들.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진짜 시작됐구나라고 본 거죠. 아,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 금융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중요한 신호로 본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근거는 제도화의 파급력이에요. 제도화? 네. 지금은 규제가 불명확해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싶어도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불안하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 진입을 주저하던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기 시작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확실히 규제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시장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금융거래나 국제무역에서 쓰일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티리포트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경고 혹은 전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경고요? 어떤 거죠? 시티는 이 미래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게임, 위너 테이크스 올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스테이블 코인만의 동무대가 아닐 것이다. 그럼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음행 토큰 혹은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경쟁자 혹은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음행 토큰. 네, 우리가 흔히 토큰화 예금이나 디퍼짓 토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은행 토큰이요.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발행 주체가 달라요. 우리가 아는 테더, USDT나 서클, USDC는 핀테크 기업이 발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 토큰은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대형 은행이 직접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1대1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아,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생 핀테크 기업보다는 수십, 수백 년 된 대형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더 신뢰할 수 있겠네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특히 수십, 수백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기업들은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 토큰을 압도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시티는 심지어 실제 돈이 오고 가는 거래량, 트랜잭션 볼륨 측면에서는 이 은행 토큰이 스테이블 코인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까지 전망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치 초기에 나왔던 MP3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열었지만 결국엔 애플이나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만든 스마트폰이 음악 시장의 주류가 된 것과 비슷한 그림일 수도 있겠어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논의의 핵심 결론 중 하나가 나옵니다. 네. 미래 디지털 화폐 시장의 성장은 거의 확실하지만 그 성장의 형태가 우리가 지금 아는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 같은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1조냐 4조냐 하는 논쟁은 사실 그보다 더 큰 온체인 머니, 즉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디지털 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 하는 전쟁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야, 판이 훨씬 커지네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한 종류의 자산만 볼 게 아니라 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까지 포함한 더 넓은 전장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JP모건의 현실적인 속도 조절론과 시티의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합쳐보면 청취자 여러분은 이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두 관점을 하나로 엮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죠. JP모건이 주목하는 건 현재의 현실이에요. 현실. 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실물 경제와 결제 시장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했다는 팩트를 기반으로 단기적인 속도를 예측하고 있죠. 반면에 시티가 보는 건 미래의 큰 그림입니다. 미래. 그렇죠.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과 기업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순간 시장의 형태가 바뀌면서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고요. 현실 진단과 미래 전망의 차이군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즉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줄 열쇠는 뭔가요? 그 열쇠가 바로 아까 계속 강조했던 은행의 본격적인 진입과 규제의 명확성 이 두 가지예요. 아,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스테이블 코인과 은행 토큰을 포함한 온체인 머니는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쓰는 도구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 위상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업들이 해외 지사로 돈을 보낼 때 지금은 스위프트망을 통해 며칠씩 걸리잖아요. 네, 오래 걸리죠. 이걸 온체인 머니로 보내면 몇 초 만에 정산이 끝나요. 또 기업들이 남는 현금 자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자금 관리 수단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들만의 리그에서 글로벌 금융과 상거래의 핵심 인프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시장의 규모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복잡한 논쟁을 한 줄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시장의 성숙도를 볼 때 1조 달러라는 목표는 다소 과열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이건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의 문제.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제도권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리기만 한다면 2030년대 온체인 머니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불가피하게 높습니다. 네. 다만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가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토큰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도 함께 있을 거라는 형태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아,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할까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JP모건의 속도 관점을 참고해서 신중해야 하고 그렇죠.
5년 뒤에 디지털 금융의 판이 어떻게 바뀔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시티의 형태 관점을 보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완전히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가총액 숫자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즉 규제와 은행의 움직임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오늘 1조 달러 NO vs 4조 달러 YES라는 단순한 대립 구도를 넘어서 시장 성장의 속도와 미래 온체인 머니의 형태라는 두 가지 렌즈로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시가총액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대형 은행들은 뒤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사용하게 될 디지털 달러는 과연 어떤 형태일까?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일까? 아니면 은행의 토큰일까? 이 질문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넘어선 거대한 흐름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